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거리를 달려가던 그날, 그녀의 차가 내 몸을 스치며 세상을 뒤집었다. 지은아, 왜 나만 기억해? 소아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에 메아리쳤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 변호사, 나를 고소했던 그녀가 모든 것을 잊었는데 유일하게 남은 기억 속에 내가 서 있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 강남의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나는 지은, 28살의 기자였다. 평범한 삶을 살던 나는 우연히 대형 제약회사의 비리를 파헤치게 되었다. 그 회사는 미래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임상시험에서 치명적인 부작용을 숨기고 있었다. 내 기사가 터지자마자 세상이 들썩였다.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온 것은 소송이었다. 나를 고소한 사람은 바로 소아, 30살의 냉철한 변호사. 그녀는 그 회사의 법무팀을 이끌며 나를 허위보도로 몰아세웠다. 법정에서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나를 꿰뚫을 때마다 나는 분노와 함께 이상한 떨림을 느꼈다. 왜 그럴까?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피로한 눈가, 그 강인함 속에 스며든 외로움이 나를 흔들었다. 소송은 치열했다. 매일 법정에서 맞붙는 우리. 그녀는 완벽했다. 증거를 조목조목 부수고 내 주장을 허공에 흩어버렸다. 하지만 밤늦게 사무실에서 자료를 뒤적이는 나를 그녀가 몰래 지켜보는 순간이 있었다. 기자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한 번, 그녀가 그렇게 속삭이듯 말했다. 그 목소리에 담긴 걱정은 적의 가면 아래 숨겨진 무언가였다. 나는 그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가슴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소아는 나처럼 이 싸움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성공으로 포장되었지만 가족의 기대와 끝없는 소송 속에 갇혀 있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그녀는 감정을 봉인한 채 변호사로 살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가 된 우리는 서로를 증오하는 척했지만 그 안에는 공감의 실타래가 엉켜 있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밤, 소송이 절정에 달한 날 요나는 법정을 나서며 그녀를 기다렸다. 소 변호사님, 이 소송이 끝나면 한 잔 어때요? 장난기 어린 제안이었다. 그녀는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 기자님, 당신 같은 사람과 마시면 취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근처 바에 앉아 맥주를 기울였다. 대화는 소송에서 벗어나 어린 시절 이야기로 흘렀다. 그녀는 제주도에서 자랐다고 했다. 바다를 보며 꿈꾸던 소녀가 서울의 콘크리트 속에서 변호사가 된 이야기. 나는 부산의 작은 마을에서 아버지의 그림자를 피해 올라온 이야기를 꺼냈다. 그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보았다.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스치자 전기가 흐르는 듯 했다. 지은 씨, 당신은 왜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그녀의 눈빛에 담긴 호기심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짧았다. 다음 날, 소송이 재개되며 우리는 다시 적이 되었다. 그녀의 공격은 더 날카로웠고 나는 필사적으로 버텼다. 언론은 우리를 불꽃 튀기는 라이벌로 불렀다. 소셜미디어에는 우리의 사진이 도배되었고 댓글은 저 두 여자가 왜 이렇게 미워할까로 가득 찼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성공은 항상 비교의 대상이었다. 소아는 가이돌급 미모의 변호사로 불렸고 나는 파격 기자의 아이콘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우리는 서로를 향한 끌림을 느꼈다. 밤에 그녀의 메시지가 왔다. 오늘 법정에서 당신의 눈빛이 나를 흔들었어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두려웠다. 이 감정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을 터였다. 레즈비언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금기였다. 가족의 시선, 직장의 압박 속에서 우리는 숨겨야 할 비밀이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다. 소송이 끝나기 직전 그녀가 운전하던 차가 미끄러졌다. 비가 쏟아지는 도로, 강남의 인터체인지.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소아 씨, 문을 열자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의사가 말했다. 기억상실증입니다. 대부분의 기억을 잃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은 씨라는 이름을 반복하네요.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떠지며 나를 보았다. 지은. 지은아, 그 목소리는 약했지만 나를 향한 그리움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잊었는데 나만 기억했다. 왜? 그 바에서의 밤, 그 손길의 온기, 그 눈빛의 교차.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기억이었을까? 병실에서 그녀는 나를 붙잡았다. 당신이 나를 고소한 사람. 아니, 그게 아니야. 당신은 내 사람. 혼란스러운 그녀의 말에 나는 눈물을 삼켰다. 소송은 중단되었고 회사는 비리를 인정하며 합의했다. 하지만 그녀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보호자가 되었다. 매일 병원을 오가며 그녀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소아야, 너는 훌륭한 변호사였어. 나를 아주 미워했지. 그녀는 웃었다. 그런데 왜 나만 당신을 기억할까? 이 느낌, 사랑 같아. 한국의 병원 복도에서 우리는 속삭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내 손등을 어루만질 때 세상이 멈추는 듯 했다. 시간이 흘렀다. 그녀는 퇴원했고 제주도의 작은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휴가를 내고 따라갔다. 바다를 보며 우리는 산책했다. 기억이 안 나도 이 감정은 진짜야.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키스했다. 소금기 어린 바람 속에서 처음으로. 그 순간 한국의 보수적인 시선이 떠올랐지만 우리는 무시했다. 소아의 어머니가 알게 되었다. 딸아, 그게. 여자, 충격적인 반응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울며 안아주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돼서. 가족의 용기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과거의 동료들이 소아를 찾아왔다. 기억이 없어도 다시 변호사로 돌아와 그들은 그녀를 압박했다. 소송의 잔재, 회사의 보복이 시작되었다. 나를 노린 위협 편지, 그녀의 집 앞 추적자. 지은아, 내가 지킬게. 기억을 잃은 그녀가 나를 보호하려 애썼다. 우리는 서울로 돌아와 함께 싸웠다. 나는 기사로 진실을 알렸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법적 대응을 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기억 조각이 돌아왔다. 그 밤 우리는 그곳에서 눈물이 흘렀다. 갈등이 고조되었다. 그녀의 옛 연인, 남자 변호사가 나타났다. 소아야, 나랑 다시 시작하자. 질투와 혼란이 그녀를 괴롭혔다. 지은아,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기억의 잔상일까? 나는 아팠다. 그걸 증명해봐. 우리는 헤어질 뻔했다. 제주 바다에서 폭풍우 속 울음. 하지만 그 밤, 그녀가 돌아왔다. 기억이 없어도 내 마음은 너를 향해 있어. 우리는 다시 안겼다. 기억이 서서히 돌아오며 그녀는 과거를 직면했다. 소송의 진실, 나를 향한 적대감이 사랑으로 변한 순간. 미안해, 지은아. 내가 너를 아프게 했어. 우리는 용서했다. 로맨스는 깊어졌다. 서울의 한강 다리에서 핑크빛 노을 아래 프로포즈. 나랑 영원히 함께할래. 결혼식은 소박했다. 가족과 친구들, 한국의 봄꽃 속에서. 우리는 자유로웠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산다. 그녀는 변호사로 복귀해 소수자 권리를 변호한다. 나는 기사로 사랑의 이야기를 쓴다. 기억의 상실이 우리를 연결한 기적. 한국의 거리에서 두 여자의 사랑은 빛난다. 소아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후 우리의 일상은 달라졌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녀가 내 뺨을 어루만지며 속삭인다. 지은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는 여전히 빈 껍데기였을 거야. 나는 웃으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춘다. 서울의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남산타워가 우리를 지켜보는 듯하다. 우리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본다. 이제 그녀의 기사는 나의 기사와 함께 실린다. 기억을 잃은 변호사, 사랑으로 되찾은 진실 우리의 이야기다. 하지만 행복은 쉽게 오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이 여전했다. 직장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 그 두 여자가 가족 모임에서 이모의 눈초리.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특별한 존재였다. 소아의 어머니는 우리를 받아들였지만 아버지는 침묵했다. 딸아, 내가 선택한 길이니? 조심해. 그 말 속에 담긴 걱정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LGBTQ+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열리는 모임,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언니들처럼 되고 싶어요. 젊은 커플의 말에 우리는 미소 지었다. 한 번 위기가 다시 닥쳤다. 옛 회사가 보복 소송을 걸어왔다. 허위 기억 조작 질환이 터무니없는 주장. 소아는 법정에 섰다. 기억을 잃은 그녀의 증언이 아이러니컬하게도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했습니다. 그게 진실의 힘입니다. 오 판사는 감동받아 우리 편을 들어주었다.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외쳤다. 이 사랑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로맨스는 매일 새로웠다. 주말에 한강으로 피크닉을 가서 자전거를 타며 웃었다. 그녀가 내 귀에 속삭이는 노래, 너만 보면 세상이 밝아져. 우리는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검은 모래사장, 바다에 발을 담그며 키스했다. 여기서 자랐던 소녀가 이제 나랑 함께야. 그녀의 눈물은 기쁨이었다. 부산으로 가서 내 어린 시절 마을을 보여주었다. 아빠가 좋아할 텐데 아버지는 서신으로 축복을 보냈다. 내 행복이 내 행복이야. 드라마틱한 순간도 있었다. 소아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듯한 밤. 지은아,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 걸까? 불안에 떨 때 나는 그녀를 안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소송의 날들, 바에서의 만남, 병실의 눈물. 이 모든 게 증거야. 그녀는 안도하며 안겼다. 우리의 사랑은 기억 이상의 것이었다. 감정의 깊이, 영혼의 연결. 가을이 왔다. 단풍이 물든 남산에서 우리는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결혼 후 첫 기념일, 그녀가 선물한 반지. 은은한 다이아몬드, 우리 이름이 새겨진. 친구들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너희 덕분에 용기 내어. 한 친구의 말에 우리는 울었다. 한국 사회는 천천히 변하고 있었다. 드라마 속 레즈비언 스토리, 뉴스 속 권리 운동. 우리는 그 물결의 일부였다. 겨울, 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 우리는 집에서 따뜻한 초콜릿을 마시며 영화를 봤다. 그녀의 머리를 기대며 나는 생각했다. 이 여자가, 나를 고소했던 그녀가 이제 내 전부다. 기억의 상실이 가져온 기적. 사랑의 힘. 봄이 다시 찾아왔다. 우리의 삶은 안정되었다. 소아는 새로운 로펌을 차렸다. 진실의 변호사 소수자 권리를 전문으로 하는 곳, 오나는 신문사에서 프로모션을 받아 칼럼니스트가 되었다. 사랑의 기억이라는 연재. 독자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기다렸다. 언니들처럼 되고 싶어요. 팬레터가 쌓였다. 하지만 시련은 피할 수 없었다. 소아의 과거 연인이 다시 나타났다. 소아야, 그건 착각이야. 나랑 헤어진 건 내 선택이 아니었어. 그는 기억 상실을 이용해 그녀를 흔들려 했다.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날,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았다. 나는 질투로 불타올랐다. 소아야, 집에 가자. 집에 돌아와. 우리는 싸웠다. 왜 그를 봐? 아직 마음에 있나? 그녀는 울었다. 아니야, 지은아.
그는 과거일 뿐이야. 너만이 내 현재야. 우리는 화해의 키스로 끝냈다. 그 밤, 더 깊이 사랑했다. 가족과의 화해도 드라마틱했다. 소아의 아버지가 서울로 왔다. 딸아,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그는 우리 손을 잡았다. 행복해라. 은의 아버지도 부산에서 올라와 저녁을 함께했다. 지은아,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믿을게. 눈물이 흘렀다. 한국의 가족에는 때론 보수적이지만 결국 사랑으로 승리한다. 여름 휴가, 우리는 유럽으로 떠났다. 파리의 에펠탑 아래 그녀가 무릎 꿇었다. 이미 결혼했지만 다시 프로포즈할게. 사랑해. 관광객들의 박수 속에서 우리는 웃었다. 돌아와. 우리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LGBTQ+ 쉼터에서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기억 잃어도 사랑은 남아. 그들의 눈빛이 빛났다. 가을 콘서트, 우리는 티켓을 끊었다. BTS의 공연, 팬덤의 열기 속에서 손을 잡았다. 이 노래처럼 우리 사랑도 영원의 집에 돌아와. 우리는 꿈을 이야기했다. 아이를 입양할까? 함께 키우자. 미래가 밝았다. 겨울, 새해 전야. 한강 불꽃놀이를 보며 우리는 키스했다. 올해도, 영원히. 시간은 흘러 우리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소아의 로펌은 성공했다. 첫 클라이언트, 트랜스젠더 여성의 권리 소송. 그녀는 승소했다. 지은아, 내 덕분이야. 나는 자랑스러웠다. 내 칼럼은 베스트셀러 책이 되었다. 서점 사인회에서 팬들이 줄을 섰다. 언니들의 이야기로 용기 얻었어요. 하지만 작은 갈등이 있었다. 직장 스트레스. 소아가 늦은 밤 귀가, 피곤한 얼굴. 미안, 지은아. 나는 마사지를 해주며 안았다. 함께라면 괜찮아. 우리는 요가 클래스를 다니기 시작했다. 서울의 공원에서 호흡을 맞추며 웃었다. 여름 바캉스, 제주도로 다시 갔다. 그녀의 고향 해변에서 우리는 수영했다. 소녀 시절 꿈, 이제 이로써 밤하늘 별을 보며 사랑 고백. 너 없인 못 살아. 가을, 친구 결혼식. 우리는 브라이즈메이드였다. 너희처럼 되고 싶다. 신부의 말에 미소. 겨울, 크리스마스 파티. 가족 모두 모여 웃음소리 가득. 새해,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했다. 다큐멘터리 제작. 우리의 이야기, 한국 사회에 알리기. 카메라 앞에서 손잡고 말했다. 사랑은 기억을 초월해. 봄, 다큐가 개봉되었다. 극장에서 박수. 변화의 시작 인터뷰에서 소아가 말했다. 기억 잃었을 때 사랑만 남았어요. 그게 진짜예요. 여름, 우리는 입양 과정을 시작했다. 작은 가족 만들자의 상담소에서 손잡고 기다렸다. 가을, 인터뷰 요청 쇄도. TV 토크쇼, 레즈비언 커플의 현실 솔직히 털어놓았다. 시선 무시하고 사랑만 봐요. 겨울, 첫눈. 아이 입양 승인. 우리 아기, 기쁨의 눈물. 아이와 함께한 일상. 이름 할인. 아침에 깨우며 엄마들 사랑에 우리는 행복했다. 소아의 로펌 확장. 나의 책 2번째. 사회 변화 느껴졌다. 법 개정, LGBTQ+ 권리 강화. 여름 휴가, 가족 여행. 제주와 부산. 할인의 웃음소리. 가을, 학교 행사, 할인의 발표. 우리 가족 최고.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영원히 함께. 시간이 흘러 할인이 자랐다. 5살, 호기심 많아. 엄마들 어떻게 만났어?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 소아 35살,
나 33살. 여전한 아름다움. 매일 데이트. 사회에서 인정받음. 상 받음. 올해의 커플. 여름, 해외 컨퍼런스. 우리의 이야기 공유. 가을, 새집 이사, 한강 뷰. 겨울, 10주년 기념. 사랑해, 영원히.